반갑습니다. 2023 수능특강 물리학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과학스부 김진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힘이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힘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상황을 설명해 볼게요. 어떤 물체가 등속도로 운동하고 있었는데 물체가 정지했습니다. 등속도 운동에서 물체가 정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운동 상태의 변화를 의미하죠. 이렇게 운동 상태가 근데 왜 변화했을까? 그 원인이 굉장히 궁금할 겁니다. 바로 그 원인이 무엇이다? 힘이다라는 거예요.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물체의 모양을 변화시키게 하는 원인을 힘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했다는 것을 문제에서 봤죠. 그러면 왜 변했을까? 바로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변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등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체는 운동 상태가 변화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물체가 만약에 3m/s로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똑같은 속도로 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동 상태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등속도 운동을 할 때는 힘이 작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운동 상태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힘을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등속도 운동에서는 힘이 작용하지 않아요. F는 제로예요. 하지만 가속도 운동을 할 때는 물체의 운동 상태 중에서 속도라고 하는 녀석이 계속 변하거나 또는 방향이라고 하는 애들이 변하죠. 그렇게 되면 그것은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운동 상태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 원인은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힘이라고 하는 것이 꽤 간단해 보이지만 꽤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정의를 알고 있으면 굉장히 앞으로 이해하기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힘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힘의 표시로는 힘의 3요소를 표시하는데요. 먼저 힘에는 크기가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물론 제가 용어를 가르쳐 드리지는 않았는데요. 이렇게 크기와 방향을 모두 나타내는 걸로는 속도도 있었고 변위도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동거리나 속력은 크기만 나타낸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크기와 방향을 모두 나타내는 이러한 것들을 벡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냥 벡터라고 하는 말이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힘의 작용점이라고 해서 힘의 총 3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크기와 방향은 알 거예요. 그러면 크기는 무엇이다? 화살표로 나타낸다면 이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크기가 될 것이고 화살표의 방향이 힘의 방향이 될 거예요. 그럼 작용점이라는 것은 어디에 작용했냐라고 하는 것을 작용점이라고 해요. 내가 물체에 힘을 가했는지 아니면 바닥에 힘을 가했는지 이렇게 어디에 가했는지를 표시해 줘야 하는데 그것이 작용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화살표의 요 끝부분을 이용해서 작용점을 나타냅니다. 힘의 단위를 살펴보겠습니다. 힘의 단위로는 뉴턴을 사용합니다. N이라고 기호를 쓰고요. 뉴턴이라고 읽는데요. 1뉴턴은 질량 1kg인 물체를 1m/s 제곱으로 가속시키는 힘이다 라고 1뉴턴을 정의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1kg인 물체를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거예요. 어떻게? 얘가 1m/s 제곱의 가속도를 갖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1뉴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뉴턴을 1kg과 m/s 제곱을 곱해서 단위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즉 뉴턴이라고 한 글자로 쓸 수도 있지만 kg과 m/s 제곱을 곱해서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다음으로 힘의 합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힘의 합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알자힘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한 물체는 사실상 여러 가지의 힘들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작용하고 있는 모든 힘들을 합한 것을 합력 또는 알자힘이라고 합니다. 합력이라고도 하고 알자힘이라고도 해요. 이 물체의 힘들이 여러 개 작용하고 있을 때 이 힘들을 다 합친다는 얘기죠. 근데 힘에는 제가 뭐가 있다고 했냐면 크기가 있고 방향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힘을 합친다고 하는 것이 이 힘의 크기만을 합치는 게 아니라 방향도 합쳐야 돼요. 그래서 힘은 합친다고 해서 무조건 커지지 않습니다. 이 물체한테 같은 방향의 힘이 작용되고 있으면 두 힘을 합쳤을 때 당연히 커지겠죠. 하지만 이 물체에 반대 방향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면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합쳤을 때 오히려 힘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0N의 알짜힘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힘을 합친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까지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한 사람을 미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의 힘으로 밀어주면 훨씬 더 이 물체한테 작용되고 있는 힘이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쪽 방향으로 밀고 있는데 친구가 방해한다고 반대 방향으로 당기고 있어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이 오히려 줄어든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힘의 합성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알짜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개념이 여러분이 정확하게 잡으셔야 하는데요. 여러 힘을 다 합쳤다 이렇게 봐도 되지만 사실은 조금 더 엄밀하게 보자면 이런 겁니다. 이 물체한테 만약에 5N의 힘이 작용하고 있고요. 같은 방향으로 6N의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자, 요 상황과 그다음에 이거랑 같은 질량을 가진 똑같은 물체입니다. 이번에는 11N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게 두 번째입니다. 물체는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 1번 물체와 2번 물체는 똑같이 움직일까요? 아니면 다르게 움직일까요? 바로 움직임이 똑같겠죠. 5N, 6N 따로 주나 아니면 11N을 한 방에 주나 두 물체는 똑같은 가속도로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알짜힘이 뭐냐면 이렇게 두 개의 힘이 작용하고 있을 때 얘랑 같은 효과를 내는 한 가지의 힘을 갖다가 알짜힘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알짜힘의 정확한 뜻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운동 방정식이라고 해서 F는 ma 이런 걸 쓸 텐데 물체, 질량 m인 물체가 어떤 가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그럼 이 가속도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요 힘에다가는 알짜힘을 넣어 주어야 합니다. 5N, 6N 합쳐서 그 합친 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합쳐진 알짜힘을 넣어줘야지 그때 움직이는 가속도, 진짜 가속도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공부하면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힘의 평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힘들의 합력이 만약에 0이 되었다고 합시다. 우리 합력을 앞으로 F넷이라고 쓸 건데요. 그게 0N이다 라고 하면 이 힘들이 서로 평형을 이루었다고 해서 물체는 힘의 평형 상태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힘의 평형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찌되었든 힘들을 다 합쳤더니 합력이 0이 되면 얘는 평형 상태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런데 그러면 평형 상태가 되면 물체는 어떻게 움직이냐? 바로 등속도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정지합니다. 자, 제가 앞서서 힘의 개념을 말씀드릴 때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에는 힘이 작용하고 있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F넷이 0N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한테 힘이 작용되고 있지 않는 상황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비록 물체한테 두 가지 힘이 작용하고 있지만 결국 이 물체는 힘이 작용하고 있지 않을 때와 똑같은 상태로 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작용하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등속도 운동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정지 상태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은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물체가 등속도 운동하고 있거나 정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힘의 평형을 이뤘다. 힘이 작용하고 있지 않다. 둘 중 하나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 물체에 5N이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5N이 왼쪽으로 작용하고 있다. 근데 왼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때 우리는 부호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로 쓰거든요. 그래서 두 힘을 합칠 때 마이너스 5N 방향과 크기죠. 플러스 5N 방향과 크기죠. 두 개를 합치게 되면 0N이 됩니다. 그래서 힘의 평형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제는 뉴턴 운동 제1법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턴 운동 제1법칙은 바로 관성의 법칙입니다. 관성이 무엇일까요? 물체가 자신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을 말해요. 그래서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해서 정지하고 싶어 하고요. 그 다음에 움직이고 있던 물체, 운동하고 있던 물체는 계속해서 운동하려는 성질이 있다는 거죠. 그것도 같은 속도로 계속 운동하려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관성이라는 것은 질량이 클수록 관성도 큽니다. 그래서 관성은 질량에 비례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전혀 마찰이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어떤 납으로 만들어진 공이 있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공이 있어요. 그러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공이 더 가볍다고 할 때, 질량이 더 작다고 할 때 움직이기 힘든 것은 납을 더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정지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운동하게 하려고 하면 얘는 계속 정지에 있고 싶어 하는데, 그 성질은 질량이 큰 녀석에게서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관성은 질량에 비례한다 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보면요, 관성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휴지를 여러분이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휴지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세게 잡아당기면 휴지가 끊어집니다. 내가 이 위에서 손으로 휴지 위쪽을 잡고 그 다음에 이걸 당기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요, 여기 잡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휴지를 확 당겼는데 휴지가 끊어집니다. 그 이유는 위쪽에 있는 휴지가 정지해 있고 싶어하는 관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잡아당기면 이 정지해 있고 싶어하는 관성 때문에 이 부분이 끊어지는 겁니다. 이게 휴지에서 볼 수 있는 관성의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정지하며 온몸이 쏠립니다. 몸은 앞으로 운동하고 있었는데 정지해 버리니까 앞으로 운동하려고 하는 성질이 계속해서 남아있게 되니까 앞으로 쏠리게 되는 것이죠. 망치가 헐거울 때 우리는 망치를 콱 내리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망치, 이 부분이 굉장히 무겁죠. 질량이 크기 때문에 관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이 망치를 확 아래로 떨어뜨리면 얘는 그 자리에 있고 싶어 합니다. 정지해 있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변해요. 이 위치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망치 윗부분의 무거운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 막대만 쏙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관성의 법칙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이 있는데 이 컵에 종이가 있고요. 위에 동전을 올려놨어요. 근데 이 종이를 확 빼게 되면 이 동전이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떨어져요. 종이와 함께 이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전은 무겁죠. 무거우니까 질량이 큽니다. 아니, 관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종이를 확 빼게 되면 가만히 있으려는 관성 때문에 이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종이가 빠지게 되면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뉴턴 운동 제2법칙은 가속도 법칙입니다. 여러분, 가속도가 무엇일까요? 가속도는 우리 배웠어요. 시간분의 속도 변화. 일정 시간 동안 속도가 얼마나 변할까라는 것을 가속도라고 했는데요. 이 가속도는 사실 질량에는 반비례하고 힘에는 비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실험을 해보면 질량이 무거워지니까 가속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관성 때문에 그렇겠죠. 질량이 무거우니까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가속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힘을 많이 주면 줄수록 가속도는 올라가겠죠. 힘을 많이 주니까 가속도도 잘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힘은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인데 그게 커지니까 당연히 운동 상태도 잘 변화하는 것이겠죠. 따라서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F는 ma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운동 방정식이 되는 것이다. 뉴턴 운동의 제2법칙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힘은 아까 뭐라고 했죠? 알짜 힘이라고 했어요. 왜? 알짜 힘이 바로 물체가 움직이는데 최종적으로 관여하는 힘이기 때문이에요. 물체한테 아무리 많은 힘이 작용해도 이 힘을 다 합친 알짜 힘의 방향, 알짜 힘의 크기만큼 물체는 움직이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 운동 방정식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 부분은 문제에서 정말 많이 출제되고 문제풀이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문제풀이 강좌에서 따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때 여러분이 빠르게 찾아보실 수 있도록 어떤 개념이 쓰였는지, 어떤 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란에 다 적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에 해당하는 자신한테 필요한 부분들을 바로바로 클릭해서 강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뉴턴 운동 제3법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작용 반작용 법칙인데요. 작용 반작용 법칙은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을 했습니다. 이 힘을 누가 작용했냐면 여기 붙어있는 손이 물체한테 힘을 이렇게 작용했어. 그랬을 때 물체도 손한테 힘을 작용하겠죠. 이게 작용 반작용이라는 거예요. 손이 물체한테 힘을 가하면 물체도 손한테 힘을 가해요. 그런데 이 작용이라고 하는 걸 예로 봤을 때 반작용이 얘가 되겠죠. 이 두 힘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아니라 한 쌍으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손이 물체한테 이렇게 작용을 가했는데 반작용에 작용하지 않는 경우는 없단 얘기예요. 무조건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도 함께 있고 두 개는 동시에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손이 물체한테 작용했을 때 그 반작용이 되는 것과 만약에 물체가 손한테 힘을 작용했고 그 반작용으로 손이 물체에 힘을 작용하는 이 두 개는 구별이 안 된다라는 거죠. 두 개는 똑같아요. 작용과 반작용이 무엇이 먼저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작용과 반작용의 힘의 크기는 같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손한테 지금 힘이 몇 개 작용하고 있습니까? 한 개 작용하고 있죠. 물체한테도 힘이 한 개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힘의 평형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의 평형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힘의 평형이 이루어질 수도 있죠. 뭐 다른 힘들이 작용을 해서 힘의 평형이 이루어질 수는 있는데 이 작용과 반작용이 서로 평형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서로 다른 물체한테 지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체를 봤을 때는 힘이 하나 작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평형을 이룹니까? 손한테도 힘이 하나 작용하고 있죠. 평형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평형과 작용 반작용은 구별해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번엔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물체가 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물체는 바닥한테 힘을 줄 거예요. 왜 힘을 줄까요? 지구가 물체를 잡아 당겼어요. 중력으로. 그럼 그 똑같은 힘을 접촉해 있는 바닥한테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mg라고 하는 중력의 크기로 물체를 지구가 당겼다면 물체도 지구를 mg의 크기 힘으로 당겨요. 지구가 물체를 당기면 물체도 지구를 당겨야 한다는 게 작용 반작용이에요. 그리고 물체는 접촉해 있는 이 수평면한테 바닥한테 힘을 전달한 거예요.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그러면 힘을 전달했으니까 당연히 반대로 반작용도 있어야겠죠. 그게 mg예요. 이 상황에서는 지금 물체에 힘 몇 개 작용했어요? 2개 작용했어요. 그리고 방향은 다른데 크기가 똑같으니까 물체는 평형을 이루어서 정지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체를 책상에 놓으면 물체가 가만히 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거는 요 힘은 무엇이다? 지구가 준 힘이고 이거에 대한 반작용은 무엇이다? 지구를 당기는 힘이에요. 그리고 물체가 책상한테 준 힘은 이거고요. 책상이 물체한테 준 힘은 이거예요. 이 평형을 이룬 게 작용 반작용이 아니라는 거죠. 작용 반작용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용 반작용의 예시로 로켓 발사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연료가스를 밑으로 내뿜게 되면 지금 주위한테 힘을 주었어요. 그러면 주위도 이 로켓한테 힘을 줘야겠죠. 반대로 힘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기가 주위에 있으니까 공기한테 힘을 줬잖아요. 그럼 공기도 로켓을 똑같은 힘으로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켓이 추진력을 얻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달과 지구의 관계를 생각해 볼게요.
지구와 달은 서로 당기는 관계죠. 지구는 달을 당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달도 반드시 지구를 당겨야 해요. 이것은 만류 인력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도 작용, 반작용 때문이고요.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노를 저어서 배가 앞으로 간다고 할 때 물에다가 이쪽으로 힘을 주게 되면 물은 배를 이렇게 힘을 준다는 거예요. 다시 배에서 사람들이 물한테 이쪽으로 힘을 줬으면 물도 사람한테 이쪽으로 힘을 주니까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개념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2점 수능 테스트부터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문제풀이 팁들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팁들은 여러분 다 설명란에 적어 놓을 테니까 필요한 팁들만 골라서 챙겨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